둔산동 마을신문의 기자교육을 맡게 된 정수민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원주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나와서 지금 상지대학교에 재학 중이고요. 2008년 4월부터 상지대학교 학보사 상지대신문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상지대학교 언론출판연합회에서 의장직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할 차례인데요.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1부에는 제 소개를 했고요. 마을신문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민기자의 역할, 내가 만들고 싶은 마을신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마을신문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같은 기성언론이랑 다른 점이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기성언론은 전문 기자가 만들지만 마을신문은 마을 주민들이 만든다는 거겠죠. 마을신문은 마을 주민들이 마을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직접 찾아가 보면서 전하는 우리 마을의 소식지예요. 외부의 시선이 아닌, 타인의 시선이 아닌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우리 마을 사람들의 시선으로 남기는 우리 마을의 기록이죠. 내가 사는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보고 취재하고 글과 사진으로 남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도구로 작용을 하게 돼요. 독자들에겐 마을의 문제와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매개체이자 역사집이 되겠죠. 독자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소식을 접하고 그 소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마을신문이에요. 마을신문을 만들 땐 이 신문을 누가 읽으면 좋을지, 이 신문을 읽을 사람들이 무슨 소식을 알고 싶어 할지, 어떤 소식을 알면 좋을지 등을 여러분이 직접 고민을 해서 만들어야 해요. 그렇다면 주민기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주민기자는 늘 주변 소식에 민감해야 돼요. 마을에 관심을 갖고 늘 주변을 살피면서 행사나 사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찾아봐야 돼요. 일상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하지 않는 이상 마을에 벌어지는 소식이나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렇게 여러분은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소식을 먼저 알아야 하고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려줘야 해요. 우리는 마을신문을 만드는 주민기자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마을의 소식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의 문제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마을에 생긴 문제점을 보도할 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곳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예정인지를 문의해서 기사에 같이 언급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상지마트 앞 보도블럭이 깨져서 보행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만 보도가 된다면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보도블럭이 깨져서 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글의 흐름으로 보자면 이런 기사는 기승전까지만 있고 결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를 바꾼다면 상지마트 앞 보도블럭이 깨져서 보행자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원주시청某某 담당자는 다음 주에 보수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한다면 결까지 완성이 되겠죠. 글의 흐름이 완성이 되겠죠. 만약 해결 방안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하면 그대로 보도하면 돼요. 이런 문제가 있지만 아직 해결 방안은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게 되고 담당 기관에 문제 해결을 더 요청할 수 있겠죠. 공공기관의 해결을 요청을 한다든지 마을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으면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함께 해결할 수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게 되겠죠. 또 마을 소식과 모든 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충분해야 남한테 전달하는 것도 수월해집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4만큼만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는 것과 10만큼 알고 전달을 하는 게 더 자세하고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서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본인이 맡은 기사에 대해서만큼은
담당자만큼 잘 알아야 돼요. 이 일이 왜 벌어졌고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담당 기관에선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등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보가 최대한 많을수록 그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 정보를 가공을 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할지가 더 수월하게 결정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취재겠죠. 취재를 하면서 사건의 전후 사정과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일까지 모두 다 알아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혹은 이 행사가 왜 생겼는지, 어떻게 생기게 된 건지,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예정인지. 골목 카니발을 예로 들다면 올해는 진행을 하지 않지만 우산동에서 골목 카니발을 한다면 골목 카니발이 언제부터 무슨 의도로 왜 생겨났는지, 지금 참가자 모집을 하고 있는 건지 할 건지 아니면 이미 했는지, 언제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디서 진행을 할 건지, 어떤 사람들이 참가하는지 등을 취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취재 대상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아주 무궁무진해요. 사건에 따라서 다르고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딱 제가 취재 대상이 누구다라고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같은 주민이 취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인분들, 학부모회가 될 수도 있고, 뭐 반상회 같은 단체, 그리고 지역에 사는 학생들, 동사무소 직원, 시청 직원, 뭐 행사 같은 거에 있어서는 원주문화재단 직원 같은 그런 기관의 직원들이 될 수도 있고요. 사건마다 다르고 분야마다 달라요. 원주시청을 취재를 한다고 해서 그 취재 대상이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통이면 교통에 따라서 또 담당 직원이 있을 거고, 뭐 도로가 뭐 파손됐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한 직원이 따로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 기관의 많은 담당자들과 접촉이 이루어질수록 좋아요. 그만큼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더 많이 생긴다는 거니까. 멀리 가지 않더라도 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어디 우산동에 있는 주민단체, 뭐 주민단체장이나 주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좀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두면 나중에 급하게 취재가 필요하게 됐을 때도 취재를 하기 수월하고, 뭔가 사전에 정보를 미리 얻을 때도 더 수월하겠죠. 친한 사람한테 내가 정보를 더 알려주고 싶어 하지, 모르는 사람이 처음 봤을 때 이 사람한테 이 정보도 알려줘야지, 나 이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취재를 가서 처음 취재를 다닐 때는 취재 대상들이랑 친해지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다 같은 마을에 관련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취재에 가서 뭐 처음에 바로 인터뷰를 들어가지 말고 좀 이런저런 대화를 좀 하면서 연락처도 주고받고 하면서 얼굴을 익혀두고 통성명을 해두고 하면 그 다음번 취재 때 좀 더 수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 내가 만들고 싶은 마을신문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여러분이 같이 있으면 다 같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안 돼서 일단 다음번에 만날 때라도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마을신문, 내가 만들고 싶은 마을신문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고 싶은지, 뭐 그냥 주민들, 학생들, 뭐 상인분들, 뭐 굉장히 대상이 다양하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마을 주민들이 어떤 소식을 알고 싶어 할지, 우리 마을 주민들이 우리가 만드는 신문에 어떤 내용이 담기면 많이 봐줄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항상 끊임없이 해야 돼요. 똑같은 기사거리가 있어도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기사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아니면 여러 기사 중에서 어떤 기사거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만큼 여러분이 처음에 나는 이런 기사를, 어떤 소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확실하게 해두시고 여러분들끼리 많이 소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